자, 이게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 군 인력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60만 대군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만간 아마 40만 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출생률이 23만 명 정도, 20만 명 조금 넘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군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의 이 인원이 정말 줄어든 것도 걱정인데 문제는요. 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특히 그 중에서도요 육군 사관학교생들이 급격히 지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육사가요 원래 임관한 육사 81기가 223명인데 모집 정원의 6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모집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26명은 아예 합격 후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도 보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8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군을 떠나는, 육사를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작년만 해도 83%가 임관을 했는데 올해는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육사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육사 이외에 지금 공사, 해사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특히 뭐 ROTC 여기도 마찬가지고 삼사관학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보니까요. 일단 이 군 이 초급 이 장교들의 이 봉급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게 요즘 참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병사 월급 뭐 200만 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 병장들이 월급이 한 2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병장들이 자기 소위 보고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병장과 일반 병과 장교의 월급 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병사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무기관이 장교가 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군의 또 명예, 지난 12.3 계엄 이후에 군의 명예가 많이 떨어져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장교들의 어떤 이 모집하는 사관학교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그런 정말 이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군의 등뼈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 이 부사관들의 뭐 하사, 중사, 상사, 이 부사관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거의 뭐 지금 육군은요, 6,500명 임관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390명, 36%밖에 모집을 못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해군도 52%, 공군도 66%. 그러니까 해군, 공군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건데 육군 같은 경우는 해군이나 공군은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라든지 또 조선사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육군은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별로. 자, 그러다 보니 부사관들의 지금 이 모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요, 이 기동훈련 할 때 기갑, 전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병이 없답니다. 주로 부사관들이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부대 훈련할 때는 다른 부대에서 꼬아서 그렇게 훈련을 억지로 또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나라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가 이렇게 흔들린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군 뭐 등등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AI군이나 무슨 이런 드론 이용한 것 같은 경우는 GPS라든지 이런 장치가 먹통이 돼버리면 일말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군은 핵심적으로 이 아날로그, 결국은 군 장비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드론 전쟁하지만 이 드론 같은 경우도 그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 인터넷망, 이게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을 하더라도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이 GPS가 작동하지 않으면 AI군 이런 거는 뭐 다 허당이에요. 문제는 이런 인력들을 보강하는 게 시급한데 지금 이 군의 월급 체계라든지 또 후생 복리라든지 요즘 또 일반 병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가 후에 휴대전화를 쓰는데 예전에 군인들은 일가 후에 뭐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체력 단련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다 이 핸드폰만 보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밑바닥부터 장교까지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군이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안보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참 이 문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군인들, 이 젊은이들이 일단 지금 모집되지 않고 군 안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또 반대로요. 지금 65세 이상 된 우리나라의 석학들, 이분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교수들의 정년이 65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요즘 65세는요, 솔직히 하게 나이도 아닙니다. 특히 학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80세까지도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65세가 되면 학교를 떠나야 되니까 일단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요, 이런 우리나라의 석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리크루팅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최연소 카이스트 조교로 있었던 통신 분야의 석학인 송익호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지난 2월 달에 정년 퇴임을 했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른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공간, 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분들은 정말 이 삶의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연구비뿐만 아니라 뭐 학교 명예 뭐 등등, 특히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공계 이공계 우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석학들을 다 빨아당겨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안 됐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은 들어선 지 이제 4개월인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검찰 때려잡고 사법부 흔들고 이런 일만 할 줄 알지, 정말 국가 안보에 또 국가의 어떤 미래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중요한 안보와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두 개의 어떤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군의 어떤 체질 개선이나 정말 가고 싶은 군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석학들을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정치권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정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